두 번째로는 그린다. 이제 관찰한 우리가 재료들이 있으면 그걸 갖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려야 될 텐데요. 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기획서라는 거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하는 일이고요. 같이 하자는 거든 아니면 돈을 달라든 거든 참여하라든 거든 다 설득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주성진이다. 제 이름이 주성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주성진이라고 치면 내 머릿속에 주성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주성진이라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기획서를 통해서 쌓아서 상대방 머릿속에 저 주성진이랑 똑같은 사진이 떠올라야 비로소 이 기획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이 주성진이라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명확한 그림이 생기기 전에 이런 단계에서 혹은 이런 단계에서 전체는 있지만 좀 뿌연 단계에서 혹은 사실 대부분 이렇게 전체도 아닌 부분을 뿌옇게 가진 상태에서 그림을 상대방한테 쏘기 시작합니다. 기획서에 담아서요. 당연히 전달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주성진이 저렇게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주성진이고 이것도 주성진이고 이것도 주성진 이것도 이게 다 주성진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던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순간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하고 싶은 전할 이야기를 그릴 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욕구, 대상, 공간, 관점을 그려야 되고 그거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차원 시간축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려봐야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문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욕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몇 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뭐 이 영상을 만약에 저녁에 보시는 분이 계시면 미리 사죄를 드리고요. 아무튼 물론 요즘에는 이제 베지테리언 분들도 많긴 하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욕망하는 음식입니다. 치킨. 왜 우리는 치킨을 사랑할까요? 뭐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있냐? 그러면서 맛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맛있다라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 기획서를 들고 잠재적인 투자자한테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했는데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면 아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치킨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치킨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맛있다 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하면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정 프로그램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지만 자, 사람들 뭐 좋아해? 치킨 좋아해? 맥주 같이 마시면 더 좋아해? 다 모아 3,500명 모아갖고 치킨이랑 맥주 같이 먹여. 뭐 그게 축제지. 저렇게 기획을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려면 조금 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 뭐 좋아해? 책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책 보는 거 좋아한다고 책에 팔리질 않는데 아니요, 책 보는 건 안 좋아하는데 책에 꽂혀 있는 건 이상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렇게 도서관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만드니까 저런 가짜 도서관이 생기는 겁니다. 저긴 당연히 사서가 없고 어떤 책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저 공간에서 공연이 벌어집니다. 좀 다르게 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치킨이 언제부터 맛있었을까? 엄마도 좋아했을까? 맛이란 무엇이지? 남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해보고 그 자신의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치킨을 왜 좋아할까?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치킨집이 많아서라는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은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고 치킨 권위자, 세상엔 치킨 권위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리학자 정은정 선생님이 한 얘기인데요. 야, 치킨집이 많아서 우리가 치킨을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뭐 바보 같은 얘기냐? 우리가 치킨을 좋아하니까 치킨집이 많아진 거지 치킨집이 많아서 우리가 치킨을 좋아하는 게 말이 돼?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고 반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2004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우리는 갑자기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운 닭발, 매운 해물찜, 뭐 떡볶이도 갑자기 더 매워졌고요. 음식이 엄청 매워졌어요. 그때 왜 갑자기 매워졌냐? 그럼 그 전에 매운맛이 있었는데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정도의 매운맛을 낼 수 있는 재료가 청양고추밖에 없었습니다. 청양고추를 그만큼 맵게 하려면 타산이 안 맞아요. 그때 그렇게 매운 음식을 팔았으면 손해를 보고 판 겁니다. 그럴 리는 잘 없겠죠. 그런데 2004년에 캡사이신이라는 소스가 상용화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매운맛을 만드는 소스예요. 근데 캡사이신 소스가 나오고 음식들이 매워지면 그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신문기사가 나와요. 매운맛을 먹으면 살이 빠져. 특집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매운맛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한국인들은 한이 많아서 매운맛을 많이, 이런 게 몇 번 쫙 퍼지고 나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 정도 매운맛을 좋아했었다. 기억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될 뿐더러 이 욕망에 대해서, 남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그림에 앉아 계신 저 분께서도 나는 맥도날드를 좋아서 먹는 거야, KFC가 좋아서 먹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라는 거는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과 항상 결합이 돼 있어요. 이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욕구를 한 번 더 의심하고 질문하고 정의하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최근 5년 동안 한 20개 이상의 문화기획자 되고자 같이 공부하는 과정을 참여를 했어요. 한 10개 정도 도시에서. 그러면 적어도 500명은 만났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물으면 전부 다 복합문화공간이요, 마을지도요, 인물책 만들기요, 업사이클링이요, 실패에 대한 거요, 힐링 페스티벌, 여기 써있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한두 개 빼곤 다 이걸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이게 진짜 당신의 이야기냐? 정말 당신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보다 이걸 하는 게 더 중요하냐? 나를 구하는 게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찮은 일이냐? 이렇게 계속 묻게 되는 거죠. 욕망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 더 그려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그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거는, 이 편지의 마무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멋진 사진도 동봉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이름 석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옛날에 쓰여진 편지인데, 군대에서 모르는 사람 주소를 받아갖고 사기자라고 쓴 편지예요. 편지의 목적은 사기자죠. 이 편지가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이 편지가 목적을 이루려면 저 편지가 무슨 절대 편지 같은 거여야 되죠. 이 편지를 받자마자 모두가 사랑에 빠져야, 아니면 나는 시읒자를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랑 시읒자를 저렇게 쓰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어, 이런 이상한 패티시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연애 편지가 없듯이, 당연히 세상 모든 이가 좋아할 기획도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획서 앞에 남녀노소, 시민, 청소년, 이 사람들을 내 기획의 대상으로 놓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 장면에 박보검 배우님의 사진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넣질 못했는데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한 명을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울 광장에 모여있는 3만 명을 대상으로 기획을 하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한 명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수록 우리의 기획은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거는, 기획서를 쓰기 시작하실 때, 이 기획의 그림을 그릴 때 내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할 한 명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서를 쓸 때도 기획 의도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처럼 내 기획, 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를 소설처럼 써보시는 것을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를 자세히 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정유정이라는 작가분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할 때 했던 인터뷰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이 작가분이 소설을 쓰기 전에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이렇게 지도처럼 스케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스케치북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랐던 거는 그때 이 책을 본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제가 저 스케치를 보니까 소설에 등장하는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주변의 장소들도 굉장히 방대하게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뭔가를 기획할 때 장소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하시는 분은 교실만 보세요. 아, 여기 몇 평이구나. 테이블 몇 개 들어가고 학생 몇 명 들어가면 되겠구나. 근데 좀 더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이들이 이 옆 교실에서 무슨 수업을 하지? 우리가 좀 조용해야 되는데 소음이 나진 않을까? 또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여기 올라오려면 좀 언덕길로 올라와야 되는데 도착했을 땐 아이들이 호흡이 조금 급할 거야. 그럼 앞에는 너무 빠른 템포의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공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릴지, 어떤 냄새가 느껴질지, 뭐 이런 것까지 어떤 상태의 장소인지를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이 사진과 같은 바보 같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 사진은 한 지자체의 생태축제예요. 근데 다른 데과 마찬가지로 저런 몽골 텐트들이 있고 심지어 풍선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런 디테일 하나가 장소의 작은 구성 요소 하나가 전체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완전히 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유정 작가는 좀 무서운 소설을 많이 쓰시는 분답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는 자기가 만드는 세계에 대해 신처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 내가 만든 세계에서는 파리 한 마리도 멋대로 날아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획자는 어때야 될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길을 만드는 겁니다. 뭐 둘레길 같은 거를 너도 나도 만들고 있죠. 제가 한 지자체에서 둘레길을 개발하는 과정에 자문회의 같은 데 가서 길을 이렇게 봤는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길들이 이렇게 가다가 제일 재밌는 데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아파트 길을 쭉 가다가 막 단풍이 되게 좋기로 유명한 어떤 산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길이 유턴을 해요. 또 강변을 따라서 되게 좋은 길을 가다가 유명한 역사 유적이 나오는데 이 둘레길은 유턴을 해요. 왜 이 길은 여기서 다 돌아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길을 개발하신 분도 또 그 지자체의 담당자분들 되게 저를 답답하게 쳐다보면서 거기는 우리 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나는 이 구 구민이니까 이렇게 가다 이 앞에 눈부신 단풍이 펼쳐졌는데 아이고 내가 저구로 넘어갈 뻔했네 이러고 산책길을 돌아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경계라는 건 이 만드는 사람들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계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계랑 같을까? 혹은 그 경계 자체가 존재하는 걸까? 이걸 한 번씩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문화, 예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장르를 접근할 때 모두가 우리가 만든 경계가 우리의 기획을 막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짧게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서를 우리가 이렇게 표에 맞춰서 쓰지 말고 내가 하는 기획을 제일 좋아할 만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처럼 기획서를 써보자.
그리고 그걸 양식에 맞춰서 옮기자라고 하고 이제 워크숍 같은 걸 진행하면 전부 다 등장인물이 신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막 전시라고 치면 전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이 전시 의도도 다 꿰뚫어 보고 있고 벽 뒤에는 뭐가 일어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전시를 그렇게 관람하지 않잖아요. 순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뭐가 눈에 띄어서 거꾸로 돌 수도 있고요. 뭐 친구 따라 갔는데 재미없어서 뭐 설렁설렁 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실제 참여자의 관점에서 내 프로그램을, 내 기획을 어떻게 경험할 건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참여자 관점에서 내 프로젝트를 이야기로 기획해 보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 명에 대한 얘기가 완결되고 나면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요 하루키의 넌픽션 작품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언더그라운드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이게 어떤 책이냐 하면 예전에 일본에 오음진리교 테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갑자기 가스를 터뜨렸어요. 퇴근길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하루키가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아침부터 그 사고 때까지 뭘 했는지를 쭉 물어봐서 그냥 그 100여 명의 이야기를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원래 출근 안 하는 날이었는데 친구가 결혼식 때문에 교대해 달라고 그래서 당번을 바꿔서 일하다가 운동하러 가려고 지하철을 탔다가 펑. B라는 사람은 다음날 콩클이어서 겨우겨우 개인 레슨을 잡아가고 레슨을 가려고 하다가 펑. 처음에 몇 명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뭐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십 명의 이야기가 그렇게 여러 사람의 관점이 모이면 어느 순간 그 지하철 안의 공간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배가 처음 가라앉았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슬픔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꿈을 가졌었고 뭐를 하든 뭐를 좋아하든 친구들인지 그 한 친구 한 친구의 관점을 이야기를 듣게 된 다음에는 마치 뱃속이 보이는 것 같은 그 고통의 공간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신 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샜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 사람이 내 프로그램을 어떻게 경험할지를 생각하고 나면 그럼 거기서는 이 사람이랑 요게 다른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이용을 하겠구나,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겠구나를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로 채워서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채워지면 그거를 이제 글로 옮기는 건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1편에서도 숨쉬던 기획서 쓰기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기획이 멋있는 문서로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의 기획서가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을 때 재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 남이 봐도 재밌고 하고 싶은 기획서가 되는 거죠.